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나타났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세 번째. 저희가 매일매일 살기 때문에 오늘은 800명이 목표입니다. 어제까지 500명 실시간 시청자 목표였는데 오늘 800명, 매일 300명씩 늘어납니다. 800명을 책임지실 박영식 에디터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목표 800명 네. 반드시 달성하고 가겠습니다. 네, 휴대전화를 3개를 갖고 다녀요? 2개입니다. 2개. 하나는 뭡니까? 외장 배터리. 그렇군요. 배터리가 빨리 닳아가지고. 네. 맨날 쓰기 때문에 빨리 나는군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지금 우리 교수님 얼굴 봐야 돼가지고 틀어놓고 실시간으로 몇 명 들어오고 있는지 다 체크를 체크하고 있습니까? 예, 체크하면서. 지금 몇 명 들어와 있습니까, 현재? 지금 상당히 제가 보기엔 160명 들어와 있어요. 160명. 나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예. 아니, 우리가 그래도 네네네. 이게 좀 160명은 좀 그렇지. 예. 제 명석이 있지. 어떻게 예. 160명이 말이 됩니까, 이게? 예. 우울하죠? 최진봉 교수님의 네. 단연간의 이 미친 활동량과 이 내공과 이 철학의 깊이를 판단해봤을 때 네. 사실 매불쇼 정도는 이제 숫자가 나와줘야 된다. 그렇죠. 그래야 되는데 예. 지금 안 나오잖아요. 이 국대 160명이 웬 토크가 말입니까? 이제 우리 최진봉 교수님을 네. 너무 지금 띄엄띄엄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시청자분들이 더 많이 들어오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가 또 오늘 네. 화이팅 풀어놓고 가겠습니다. 파이팅. 네. 네. 오늘 특히 이제 박영식 에디터를 모신 이유가 예. 대통령이 지금 기자회견하고 계세요. 맞습니다. 네. 뭐 오늘 이제 1시간 반 진행한다고 하는데 네. 지금도 이제 앞서가지고 뭐 민생 경제와 관련된 부분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네네. 이제 현 시각쯤이면은 네. 외교로 넘어가 있는 외교 파트 질문으로 넘어가 있는 상황이어서 현 시각 속보를 보면은 어떻게 나옵니까? 뭐 시진핑과 관련해 가지고 네. 중국 CCTV 기자가 질문을 하고 있군요. 질문을 이제 라이브로 했는데 네. 한국 분인 줄 알았어요. 한국말 너무 잘해요? 한국말을 너무 잘해가지고 오. 대통령도 네. 한국어를 참 잘하시는군요. 이렇게 일단은 칭송해주고 네네. 거기에 더해서 시진핑하고 이 한중 정상회담 중에 네. 어떤 비하인드가 있었냐 이걸 이제 물어봤는데 시진핑이 보이는 것보다 인간적이다. 맞아요. 그 시진핑이 얘기했었죠. 뭔가 굉장히 뭐랄까 이 포커페이스라고 해야 될까요? 네네. 잘 웃지 않는 맞아요. 관계인데 원래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만 만나면은 자주 웃어. 웃는 모습 네. 보여줬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이는 것보다 인간적이고 생각보다 시진핑이 농담을 잘한다. 농담을 네, 잘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군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하셨네요. 네. 네, 그리고 중국과 또 네. 이제 잘 협의를 해가지고 서해 구조물과 관련된 것도 양국 관계 개선에 어떤 큰 전기가 될 수 있다라면서 지금 네. 협의 중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네. 사실은 이 서해 구조물과 관련된 거는 이 주로 이제 보수 성향의 언론에서 네. 계속적으로 공격을 이거 매듭 해댔죠. 지어야 된다. 맞아요. 이거 지금 했죠. 이재명 정부가 이제 무능하다는 식으로 평가받았던 내용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한중 정상회담에서 이걸 매듭을 짓고 왔기 네. 때문에 네. 협의를 하자라고 매듭을 지었던 부분까지도 오늘 함께 언급이 됐고 네. 그 앞단에서는 뭐 반도체 관세와 관련돼서는 대만이 기준 아니냐. 네. 미국 쪽에서 이미 TSMC. 팩트시트가 네.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이 하워드 러트닉이 미국 언론을 통해서 이 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관세를 다시 한번 또 질타를 하고 있는데 네. 대만과 한국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라는 지금 의혹이 나온 상황에서 네. 대만을 기준으로 네. 한국이 한국이 불리한 조건에 또 관세 협상 타결하는 거 아니냐 반도체 관세와 질문이 나왔는데 네. 이재명 대통령은 네.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다. 대만을 기준으로 대만보다 나은 협상을 할 것이다라고 못을 박았던 모습 네. 이런 것까지도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모두 발언을 하셨어요. 5가지 성장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네네. 그것도 좀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뭐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이번 그 새로운 2026년이 됐기 때문에 네. 도약과 도전의 해라는 언급을 이제 하셨거든요. 네. 사실 오늘 이제 기자회견에서 모두 발언이 오늘 핵심이라고 또 이제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자들의 질문도 대부분 다 소화를 하시겠습니다만은 네. 오늘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했던 모두 발언을 보면 네. 이제 국민의 삶을 중심으로 네. 국민의 삶을 중심으로 확실히 모든 정부의 정책은 추진 방향이 국민의 삶을 중심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제 네. 이 말씀을 하셨고요. 네. 그리고 성공의 공식에 안주하면서 그동안 많은 나라들이 저성장의 함정에 맞아요. 빠졌기 그랬죠. 때문에 이 기회가 줄어들고 경쟁이 전쟁이 되는 것들을 우리가 그동안 세계사에서 목도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이제 그런 방향으로 이제 가지 않겠다. 네. 그래서 악순환의 굴레에 빠질 것이 아니라 성장의 패러다임을 바꿔서 네. 중앙 주도의 성장이 아니라 지방 주도의 지방 성장으로 맞습니다. 나가는 것. 이걸 이제 또 한 번
다시 한번 강조하셨죠. 강조를 하셨죠. 그게 첫 맞습니다. 번째였고요. 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모두의 성장, 기회와 과시를 골고루 나누는 그렇습니다. 모두의 성장으로 가겠다. 네. 세 번째는 이제 우리 항상 생명을 경시하는 산업 풍토를 바꾸고 네. 안전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가야 한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산업 재해와 관련된 거는 작년에도 많이 이제 강조를 하셨으니까 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 고삐를 늦추지 않고 안전에 기반해서 근로감독관들을 수천 명, 3,500명 정도 증원한다라는 방침을 밝히셨고 네. 이 어떤 우리가 갖고 있는 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조치를 최대한으로 이행을 해가지고 필요하다면 법도 고치고 제도도 고쳐서 절대로 산업 현장에서 사람이 죽지 않는 산재 사고가 감소하는 2026년 만들겠다 이 말씀하셨고요. 네 번째는 이제 K컬처, 문화와 관련된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을 또 강조를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K문화, K컬처를 키우고 외교의 지평을 넓히면서 국가 경쟁력을 높이겠다라는 방안. 네. 그 방안을 이제 오늘 이제 기자회견에 또 나올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결국 평화 공존, 공동 성장, 페이스메이커를 하면서 피스메이커들을 이제 또 뭐랄까 좀 위로 올려주는 네. 미국 같은 도널드 트럼프를 피스메이커로 올려주면서 잘 발맞춰 가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가급적으로는 이제 이 남북 평화 관련된 것들은 조기에 마무리 질 수 있게끔 만들겠고 네. 북미 대화의 가교 역할을 대통령께서도 끊임없이 견지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네. 그 대목에서는 9.19 군사합의 복원 방침, 이 방침을 또 밝히시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얘기하고 있는데 시청자는 34명. 340명이 아닙니다. 아니, 340명이겠죠. 34명이에요. 340명입니다. 그런데 네네. 우리 PD는 여기다가 또 이게 찬물을 끼얹는 오늘은 저희 스튜디오의 자랑 박영시 앵커와 함께합니다. 예. 이러니까 34명이지.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나 앞에서 진짜 PD가 열심히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이 진짜 너무 열심히 쉬지 않고 얘기를 했잖아요. 박영시 그렇죠. 에디터가. 랩하는 줄 알았어요. 저도 래퍼는 제 별명이 시사 래퍼인데 예. 제2의 시사 래퍼인 줄 알았습니다. 지금 최진봉 교수님을 보고 많이 배웠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 좀 텐션감 있게, 텐션감 빠르게 있게. 스피디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 이제 최 교수님의 그렇죠. 저를 보고 배운 건데 그렇습니다. 43명으로 늘긴 했습니다만 예. 아직 100명이 안 되고 800명이 최선을 목표인데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진심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여러분이 공유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네. 좋아요, 그다음에 구독 이건 또 PD가 하라고 저한테 네. 막 압박을 넣습니다. 왜 얘기 안 하냐고. 이게 좋아요를 해야 네네. 알고리즘을 타고 전 네. 세계에 이 국대 토크가 나가기 때문에 네. 이 방송이 나만 보기 아깝다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눌러주셔야죠. 그 옛날에 야시장 할 때도 이랬어요? 그때 망했잖아. 아니 이러진 않았습니다. 이러진 않았습니까? 망하긴 했는데 이러진 않았습니다.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이러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야? 왜 이러지 진짜? 이거는 이제 네네. 진행자가 진행자의 이게 또 이제, 문제입니까? 등에 이 모든 무게를 жил머지고 가는 거기 때문에 박영수 씨도 과거에 그랬다면 네. 우리 최 교수님도 그럼 그래주셔야 한다. 제가 제2의 박영시의 길을 걷고 있는 건가요? 여기서? 사실은 따지면 제3위 또 있습니까? 중간에 한 분 계시죠? 문화 뭐 어쩌고. PD의 문제, 역량의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댓글에 자랑 박영식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네요. 자랑 박영시. 감사드리고요. 더 많이 홍보해 주셔서 더 줄었네 33명으로. 어쨌든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기자회견은 중간중간에 속보 나오는 대로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얘기가 또 저는 눈에 띄었어요. 그 지방과의 균형 발전 얘기하면서 최근에 이제 그 통합 얘기 나오잖아요. 전남, 맞아요. 광주, 네. 충남, 대전. 네. 요게 이제 규모를 좀 키워가지고 좀 지원을 확실하게 하겠다 이런 네네네. 얘기까지 했는데 지방 통합 이 문제가 결국 이제 지방의 균형 발전에 중요한 어떤 계기를 마련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5극 보세요? 3특 체제의 추진을 지금 대통령께서 하시는 거니까 네. 결국에는 지금 대전 충남의 경우에는 네. 원래 처음에 첫 시작이 대전 충남을 중심으로 한 지역의 광역화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뭐랄까 국가의 중심이기도 한 네. 중앙 지역인 그리고 또 행정 수도가 있는 대전 충남 지역을 통합하는 문제가 대전시장과 충남도지사 간에 작년 11월에 어떤 협약이 있었기 때문에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를 첫 발로 내딛고 그 다음에 지금 광주시장과 네. 전남도지사가 광주 전남 통합하는 문제를 이제 물꼬를 터준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국민의힘 출신 지자체 장인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좀 다른 말을 또 지금 최근 들어서 하고 있어서 예. 이 통합 문제를 상당히 좀 난망하게 하고 있는 건 좀 아쉬운 대목이기도 하고요. 다만 저는 이 지역 통합 문제는 네. 대통령께서 행정수도 이전과 어떤 개헌 문제까지 결부시켜가지고 큰 로드맵화에서 걸어가고 있는 한 걸음 한 걸음이라고 보기 때문에 네. 만약에 대전 충남과 이 광주 전남의 통합이 지방선거 이전에 이루어져서 각 지역별로 통합시장이나 통합도지사를 뽑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면 네. 이제 남아있는 것은 영남권이라든지 대경권, 대구 경북권까지도 통합을 해서 5극 3특 체제를 이끌어 나가는 대통령의 공약을 또 달성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나아가서 행정수 이전까지도 가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대통령께서 아마 될 때까지 줄기차게 강조하실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도 신인규하고 같이 해요, 방송? 갑자기? 갑자기. 같이 하고 있습니다. 매일 같이 안 하죠. 돼요. 매일 같이 하죠. 왜 안 돼요? 거기서 안 돼요는 왜 나온 거예요, 교수님? 그냥 하는 얘기예요. 좀 어떻게 웃겨보려고 제가 이렇게 지금? 하는데 시도를 하고 있는데 안 터지네. 부담감 내려두시라고요. 빵빵 안 터지네요. 질문에 지금 예. 답변을 드렸는데 예. 5극 3특에서 이제 신인규. 신중규 갑자기 정말 이 국대 토크는 예, 정말 주제를 지금 분간하기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저는 우리 최진봉 교수님께서 네네. 이 어떤 시대가 낳은 네. 개그맨이 되는 길을 또 응원드리니까 그렇죠. 국대 토크로 개그맨. 제가 요즘에 네. 유튜브 업계에서는 연합뉴스가 나온 공채 개그맨으로 통하고 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것도 많이 하시잖아요. 뭐지? 네. 이게 목소리 흉내내는 거. 네네네. 누구 목소리를 주로 잘 흉내냅니까? 이거 보고 나면 딱 그 생각 드시는데. 네네네. 충남 보령의 장동혁입니다. 힘이 듭니다. 6일째 먹지 못했습니다. 7일째. 오늘로서 7일째입니다. 기억이 이제는 생각도 잘 돌아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준석 대표님이 저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함께 단식을 공조해 주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주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외롭습니다. 꽃향기를 맡으면 힘이 솟는 충남 보령의 장동혁입니다.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예. 잘하시네. 그럼요. 예. 또 있습니까? 장도연 말고?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제 요즘 버튼 누르면 나옵니다. 뭐 다음 누구니? 친애하는 우리 최진봉 교수님 사대강과 전기천의 정신으로 국대 토크가 최선을 다했어 동족들 800명이 뛰어났다 저는 사대강 할 때 800조 400조 들이부었거든요 오늘은 800명이 뛰어야 된다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어유, 그때 의사 약간 늘었어요. 40명으로. 네. 재밌네. 이런 거 하는 게 더 재밌어요. 너무 아까 정통으로 가니까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아니 질문을 정통으로 주시니까 정통으로 네네. 받았는데 그렇습니까? 신인규로 넘어갔다가 성대모사로 마무리 짓는 그러니까 국대 토크의 이 토크는 네. 예, 정말 분간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민주 아이씨가 예. 마이씨라는 아이디 쓰시면 웬만한 개그맨보다 정치인 성대모사 잘하신다고. 예, 그렇게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상민의 자리를 뺏고 있습니다. 그다음 시사 비둘기는 뭡니까? 시사 비둘기는 네. 제가 이제 교수님 이제 그 유튜브 네. 업계에서 제가 그래도 교수님보다는 한참 뒤늦게 시작을 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저희 이제 시작한 지 이제 4년째 4년째 됐군요. 네. 야, 이게 주제 하나가 딱 던져지면은 네. 우리 구독자분들이나 각 어떤 시청층의 어떤 갈등, 맞아요. 이 싸움. 싸우죠. 이게 싸우죠. 너무 격렬해가지고 무섭습니다. 싸우지 말자. 평화의 상징 비둘기. 평화의 상징. 그럼 본인이 방송하실 때는 싸우는 얘기 안 합니까?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1인 1표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앞으로 여기 동접자 더 못 들어가게 할 수 있어요. 1인 1표제는 교수님 시대 정신이죠. 그렇습니까? 당원 주권주의로 가되 네. 다만 이제 아시겠습니다만은 네. 우리 정청래 대표께서 추진하시는 1인 1표제 네. 가야 되겠죠. 원래 네. 이재명 대표께서도 1인 1표제 원래 원칙으로 내걸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다만 맞습니다. 이제 일부 당원분들께서 네. 문제를 삼는 부분은 이것을 연임의 어떤 단계로 밟아가려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의혹들을 제기하고 있다 보니까 네. 그러면 이제 정청래 대표께서 1인 1표제를 하는 것은 나의 연임과는 무관하다 이런 말씀 밝혀주시면 뭐 의혹 제기할 필요도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 이렇게 제가 정리를 안 했죠.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검찰 개혁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수님은 요즘 어떻게 얘기하고 교수님 요즘 얘기 안 하세요? 얘기 안 해요. 저는 비주류에 속하기 때문에
야, 신인규와 같은 입장입니까? 똑같진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똑같진 않습니다. 아, 그래요? 저는 이제 신인규 변호사의 입장도 존중하고 네네. 우리 김필성 변호사님의 의견도 존중하되 네. 다만 이제 요즘의 분위기가 너무 과열돼 있다 보니까 네, 그렇죠. 대통령께서 밝혀주신 대로 수기의 원칙을 가지고 토론하고 네. 토의하고 수기에서 최소한의 부작용은 없어야 된다. 그리고 국민들 중에 피해자가 없어야 된다라는 그 방침을 가지고 청와대 대변인이 밝힌 방침, 또 법무부 보좌관, 조상호 보좌관이 밝힌 방침안을 또 존중하기 때문에 이제는 어쨌든 2월에 요 이제 조직 개편안이 발표가 된 거고, 네네. 4월에 원래는 이제 보안 수사권이 들어간 형소법 개정을 올리려고 그렇죠. 했던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그 로드맵대로 간다면 당정 간에 잘 협의해가지고 좋은 안이 나올 거라고 보고요. 그 안이 나왔을 때 또 국민들이 평가할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견지를 하고 있는데, 네네. 또 이제 우리 신인규 변호사 굉장히 강한 주장을 하죠. 연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묶여가고 있습니다. 묶여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럼 이제- 같이 욕을 먹네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습니까? 그런 이제 신인규 가방 못지. 신인규 비서관. 비서관 이런. 신인규 대변인 안- 이런 비난을 지금 받고 있기 받고 때문에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다. 아니다. 라고 이제 본인은 캄다운 다르다. 시켜드리면서 네네. 제가 비둘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비둘기 역할을. 알겠습니다. 교수님도 비둘기 역할 해주시잖아요. 뭐 저는 뭐 PD가 반응이 없는 거 보니까 별로 재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네. 어제 이제 JTBC가 단독 보도한 게 있습니다.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예. 이재명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은 속보 나오는 대로 전해주시면 되고요. 예. 조선일보에서도 보도를 했는데 조선일보가 왜 이런 보도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예. 신천지와 윤석열 연결고리가 네. 전성배다. 예.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합수본에서 이제 취재한 내용을 조선일보가 따와가지고 오늘 네네. 보도를 했던데 네. 이제 그 말인즉슨 사실 증언인데요. 네. 이 건진법사가 이 신천지 쪽을 소개를 해줬다. 그러니까 즉 윤석열 당시 이제 검찰총장이 그 당시에 이 신천지를 압수수색하는 것을 2번이나 막아줬다라는 전례는 이미 나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 사례는. 네네. 근데 이제 그것을 연결해준 사람이 건진법사라고 들었다라는 증언을 가지고 이제 조선일보가 오늘 보도를 하고 있는 것이고 네. 사실은 이제 이거는 윤석열 캠프에서 네트워크 고문직을 맡아서 건진법사가 있었을 때 네. 다양한 종교들을 연결해주는 다양한 단체와 종교들을 연결해주는 고리가 됐다라는 증언들이나 취재들이 이미 많이 나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 해당 시점은 2020년, 21년 즈음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 신천지의 2인자로 해당되는 부분 혹은 신천지에서 이만희를 경호했던 이 모 씨가 이번에 네. 합수본 조사를 받았거든요. 이 두 사람이 조사를 받았던 내용을 토대로 네. 또 증언을 토대로 지금 언론 보도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조선일보는 오늘 그거를 또 물었더라고요. 그러네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들었던 증언에 따르면 건진법사가 윤석열을 연결해 준 것으로 안다. 이런 증언이 나온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어제 녹취록도 나왔거든요. 이만희가 한 말 예. 그대로 녹취록이 나왔는데 그거 이제 요약해서 한번 보여주시면서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이만희 네. 신천지 총회장 이 사람 2020년 7월에 방역 그때 이재명 대통령이 이거 네. 막 본거지 행정 집행하러 간 거 기억나시죠?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아마 반감을 가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예, 이재명 대통령의 근데 그 당시에는 경기도지사였죠. 네.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상당히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 이제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뿐만 아니라 이 네네. 신천지 교단 내부에서 설교라는 걸 할 때 네네. 어떻게 이제 신천지 교인들에게 알려졌느냐, 어떻게 설파를 했느냐. 네. 이재명 경기도지사 같은 놈은 놈이라고 사탄이다. 그랬어요? 이런 사탄이다, 악마다. 누가 사탄인데 아니 사탄은 성경대로 하지 않는 인간들이 사탄이에요. 누가 누구한테 사탄이라고 그래? 사탄이라 하면 네. 성경에서 복음을 가르치지 않고 이단 아멘. 사이비 이게 사탄인 거야. 이단 사이비가 아멘. 누구한테 사탄이야 사탄은?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때 당시에 2020년에 코로나 검사에 협조하지 않는 신천지를 상대로 해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지사가 네. 긴급 행정명령을 통해 가지고 신천지의 본 거지를 직접 들어가잖아요. 들어갔죠. 행정 대집행을 했죠. 네, 그때 이제 굉장히 위협을 느꼈고 교단 차원에서 위협을 느꼈고 네. 그때부터 2020년, 2021년부터 2025년에 이르기까지 네. 최소 5년 동안 5만 명의 이 교인들을 국민의힘 책임당원으로 입당시켰다라는 오. 증언이 나온 것이고요. 네네네. 그리고 이 녹취는 신천지 총회장과 이제 2인자 간의 어떤 대화 내용 과정에서 드러난 내용인데 네. 거의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지사를 향해서 분노를 토해내고 네. 이 분노가 이해되는 측면은 실제 교단에서 설교할 때 사탄이다, 악마다 얘기를 하고 진짜 황당하네. 윤석열 네네. 압수수색을 2번이나
번이나 막아줬던 윤석열 검사는 네. 구원자라고 표시를. 윤석열이 아니 구원- 맨날 여기 뭐 손에 왕자 쓰고 나오고 자기 와이프는 맨날 전보로 다니고 이런데 이런 누가 구원자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네. 그리고 저 뭐 사람은 사람을 상대로 해야 한다. 사람 아닌 짐승을 상대로 못해. 이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그렇습니다. 짐승이라고 그런 거예요? 거의 그런 식으로 이제 이런 표현을 한 진짜 것이고 이만희가 저 과정에서도 아마 이재명 뜻대로 되진 안 될 것이다. 네네네.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하는데 그 얘기인즉슨 네. 22년에 있었던 대선을 사실상의 이재명 낙선 운동으로 오. 끌고 갔다라는 취지처럼 보이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때도 이제 몇만 명의 당원을 가입시켰다라는 전제를 한다면 당연히 신천지가 해당 경선과 이제 본선에 개입을 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이것은 그렇죠. 정교 분리의 원칙과는 완전히 거리가 멀어진 그렇죠. 거리가 떨어진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이 교단 해체, 네. 종교단체 해체 그리고 국민의힘 정당 해체까지도 나아갈 수 있는 아주 중대한 사건이 이번에 언론 보도가 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이고 네. 이런 상황이니까 네. 이 통일교 특검을 할 때 민주당이 신천지를 같이 넣자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넣어야죠. 이거를 왜 넣지 못하게 하는지 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자기들이 연관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이나 전신의 정당에 가입을 하겠다, 정당에. 예. 그리고 무슨 선거에 개입하려고 했다 이러면 본인들의 치부가 드러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반대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잠깐 흉내 냈습니다만 네네. 이 신천지 특검을 오히려 지금 장동혁의 단식이 방해하는 상황이 그렇죠. 된 거고 그렇게 된 거죠. 공천 비리 의혹 특검을 또 이제 단식의 명분으로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네. 사실 어제 오늘 사이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쏟아내었던 언급만 보더라도 한나라당 당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홍준표 전 시장은 이만희를 만난 적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 공천 헌금에 대한 제안을 받은 적도 있다라고 이미 증언을 해버린 상황이어가지고 지금 장동혁의 단식 명분 자체가 이미 사라져버렸습니다. 퇴색된 상황이다. 그런 걸 본다고 하면 지금 왜 종합특검이나 이런 것들을 방해하려고 하느냐. 특히 통일교 특검을 왜 발족시키지 않으려고 하느냐. 그건 국민의힘 자체가 이제 뿌리 뽑힐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우려와 위기의식이 느껴진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이제 녹취록에 뭐 이런 단어들이 나와요. 이만희 사람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를 향해서 분노를 이제 표현하는 육성 파일인데 정명석이나 구원파처럼 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 왜냐하면 구원파는 정명석이는 이제 처벌받았잖아요. 다. 그렇죠. 그리고 경기도지사 그 표현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는 거예요. 지 혼자만 대권 나오는 거 아니잖아. 이거 이재명 대통령 얘기하는 거죠. 예. 멍텅구리 같은 대권 주자들. 그다음에 신천지가 손잡은 사회단체가 얼마나 많은지 아냐. 예. 여기 나오죠. 지금 여기에 경기도지사 지 혼자만 대권 나오는 거 아니잖아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멍텅구리 같은 대권 주자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나오는 게 이제 사회단체 얘기하면서 근우회가 전부 우리 안에 들어있어. 예. 근우회가 이제 여성단체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이제 원래는 항일 운동 당시에 만들어진 조직이었어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독립이 되고 나서 우리가 독립되고 나서 조금 시간이 지나고 이게 모임이 다시 만들어졌는데 예. 그 모임이 약간 변질이 돼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근우회가 그러면 신천지 연관이 있다고 하는 증언들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예, 뭐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도 여기에서 우리나라 제일 큰 사회단체가 뭔지 아냐? 근우회라고 했지. 네. 근우회가 전부 우리한테 다 들어있고. 그렇게 얘기했다니까. 라는 진술을 지금 아까 이제 소개해 주셨고 이렇게 얘기를 그 통화 녹취 파일에서 2020년 7월 30일에 네. 하고요. 이 단체 이희자라는 사람이 회장직함을 내세워서 이제 정치권 인사 전반에 이제 교류를 했던 걸로 알려지고 있고. 네. 그래서 이 신천지 간부들이 근우회에 대해서 주로 어떤 증언을 하느냐? 어떤 증언을 하고 신천지 위장 조직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근우회 행사나 이런 데를 가보면 전부 다 신천지 성도들이 깔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위장 조직이라고 봐도 되고 근우회를 손에 넣어가지고 또 네. 만약에 국민의힘에 당원 가입시켰다라고 한다면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천지가 이 정치에 개입했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니까 이게 이만희 총회장의 이만희 총재에 대한 수사는 네. 이건 필수적이다. 피할 수가 없다. 지금 이만희가 부들부들 떨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이희자 회장이나 근우회나 이만희 쪽에다가 이제 JTBC든 MBC든 다 이제 취재를 하려고 하면 네. 응답 자체를 안 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돼버리면은 합수본 쪽에서 네. 압수수색을 하고 나중에 이제 특검이 만약에 특검법이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은 아마 기존의 수사를 넘겨주는 방식으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됩니다. 지금 이제 기자회견장에서 나온 걸 우리 시청자분이 올려주신 게 있는데 속보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대통령이 발언 중에 예. 이해운 논란 아쉽지만
본인 해명 들어봐야 공정하다. 예. 이게 이제 청문회를 개최하기를 이제 청문회 개최 후에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겠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청문회를 지금 보이콧하고 있잖아요. 네. 이거 그러니까 일단 청문회를 통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좀 밝혀내고 그게 정말로 국민들 관점에서 봤을 때 공직을 수행할 수 있는데 상당히 큰 하자가 된다면 본인이 물러나든 대통령이 또 물러나게 하든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왜 청문회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이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시한인데 지금까지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네. 대통령이 이제 다시 한번 요청하면 한 열흘 정도 연장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청와대 입장은 지금까지 한결같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입장은 적어도 인사청문회에서 이해훈 후보자에게 기회를 주고 그렇죠. 소명할 기회 정도는 주자라는 게 여타 이제 청와대 참모들이 방송에 나와서 네. 언급을 했던 내용이었고 네. 어제 또 이재명 대통령도 어렵게 모신 분인데 그러니까 이번 주 월요일에 이제 여당 신임 지도부들 만나서 네. 했던 언급이라고 합니다. 어렵게 모신 분인데 적어도 기회는 한번 드려야 되지 않느냐. 맞아요. 이제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게 여당 단독으로 인사청문회가 열리든 이미자 위원장이 이제 출석한 상태에서 뭐 민주당 다수로 열리든 간에 인사청문회는 국회가 응당해야 되는 의무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렇죠. 맞아요. 이거는 이 의무를 피할 수 없는 노릇이고 별도로 방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일단 해놓고 나서 국민의힘에게도 이게 유리한 네. 꽃놀이패라고 한다면 그동안 준비했던 인사청문회 이 자료들을 토대로 해서 얼마든지 이해군 후보자를 검증을 하고 네. 자신들이 어떤 선명한 야당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뭐 이제 와서 인사청문회를 안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이제 이런 정치적 함의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네. 여당 단독으로 열려도 반쪽짜리 청문회라고 공격을 하고 네. 만에 하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해훈 후보자가 굉장히 로우키, 낮은 자세로 겸허한 자세로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재명 대통령이 실제 어려운 상황이지만 임명을 한다고 하면 또 임명한 이후에도 이해훈을 가지고 전국을 끌고 가겠다. 이제 이런 저는, 계획이라고 보거든요. 정치적인 함의가 있어서 네. 저는 뭐랄까 국민들이 이거 좀 냉정하게 평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이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자리를 계속 공석으로 남겨준다라는 것은 네. 국정 운영에도 부담이기 때문에 그렇죠. 발목 잡기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요. 네. 저는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대통령도 같은 입장인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청문을 해보고 그래서 정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물러나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예 해명을 들을 기회조차 안 갖겠다고 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국민의힘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네. 신천지에서 다시 돌아가 보면 예. 신천지의 이만희와 홍준표 전 시장이 지금 보니까 수사기관에서 발표했다는 2020년 8월에 별장에서 만난 사실이 이미 알려진 사실이고요. 그 뒤에도 또 만남이 있었던 것으로 지금 합수본에 조사한 내용을 보니까 진술을 확보했는데 이 사람이 아까 말씀하신 청년회장 출신이에요. 예. 청년회장 출신 A씨가 이만희와 홍 전 시장이 과거 만난 적이 있다라고 진술을 했고 그 시기를 2004년에서 2005년경 63빌딩 한 식당에서 만나 특정을 했어요. 네네. 이 정도로 어느 식당이라고 특정을 했다고 하면 사실일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그때 당시에 홍준표 의원이 네. 동대문구 을 당선자 신분이었고 맞아요. 이 한나라당에서 개혁을 담당하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네. 아주 핵심적인 인물이다라고 이만희 쪽에서 평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증언이니까 이제 그걸 네. 사실관계에 대한 여부는 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 청년회장 증언에 따르면 시기는 2004년에서 5년 네, 아마 그 사이로 이제 언급이 되고 있는데 네. 홍준표 전 시장이 스스로 밝혔던 건 2022년 8월에 이만희 회장을 만나서 직접 본인이 들었다라면서 국민의힘 쪽에 당원 가입을 시켰다라는 그 진술을 들었다. 네. 그게 하나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과거에 홍 시장과도 이만희 내지는 신천지와 이렇게 가까웠던 전례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저는 홍준표라는 사람이 마치 지금에 와서 이 종교 세력이 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비판하거나 네. 이게 신천지 통일교 부분이죠. 두 번째로는 여야 모두 공천원금 비리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SNS에 글을 계속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자유롭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본인은? 이분이요. 네. 대구 시장을 했을 때 2022년 11월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대구 스타디움에서 네. 신천지 신도들 8만 명에서 한 10만 명 정도가 모여서 네. 집회를 합니다. 집회를. 대구 스타디움에서. 어. 근데 그거를
전국 각지에서 신천지 쪽에서 물색을 해봐도 장소를 내어주는 광역단체가 없었거든요. 네. 근데 홍준표 시장이 그거를 하면서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언급을 했던 전례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본인도 신천지가 경선에 개입해서 내가 대선 경선에서 떨어졌다라고 공개는 했지만 신천지나 통일교회 이런 종교 세력의 개입을 보고 나서 나도 나중에 정치적으로 이득을 얻기 위해선 종교단체를 예를 들면 봐줘야 되는 거 아니냐, 가까워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식을 가지지 않았을까. 그 2022년 11월에 대구 스타디움에서 열린 신천지의 집회는 그러면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그러니까 이런 장면들이 홍준표 시장도 저는 무관치 않다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예. 혹시 이준석 대표는 알고 있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선 과정에서 홍준표 지금 전 시장은 대선 경선 과정에서도 신천지가 활동을 했을 거라 의심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준석 대표, 전 대표죠. 근데 당시 이제 대표였으니까. 뭐 이준석 대표 시절에 만약에 있었던 일이라고 한다면 네네. 그때 당시에 이제 이준석 전 대표를 지지했던 지지자분들의 논리를 그대로 제가 바꿔 얘기하면 네. 몰랐다면 무능이고 알았다면 공범이다. 뭐 이런 논리가 성립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뭐 사실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뭐 또 따져봐야 될 텐데 네. 실제로 종교 단체의 가입 여부는 아마 그 기준이나 허들 정도는 그때 당시 지도부에서 만들어줬던 것 같긴 합니다. 예를 들면은 당원 가입의 비용, 네. 당원 가입의 기간, 즉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책임당원의 자격 여부를 낮춰줬던 전례는 그때 당시에 만들어졌던 걸로 기억은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것들을 마련했다라고 한다면 네. 이거는 몰랐다면 무능이고 네. 알았다면 공범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느냐. 뭐 그 정도의 가설을 설립할 것 같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시각은 신인규 변호사와 같습니까? 그 대목은 다르진 않은 것 같은데요? 아, 그렇죠. 예, 그 대목은 다르지 않은. 혹시 그 대목은 시각이 우리 목사님 비슷하십니까? 저도 비슷합니다. 신인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이준석이잖아요. 아무튼 오늘 신인규 드립이 많이 나오는. 그렇죠. 아니 왜냐면 박영식과 연결된 게 신인규밖에 없어. 맨날 같이 다니니까. 아니 뭐 네. 매일 같이 방송을 하니까. 그러니까 왜 그러세요? 예? 거기 왜 그러세요? 둘이 단짝이에요? 어쨌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지상파 종편은 최소한의 공정성이나 공익성 의무가 있다. 예. 누구한테 질문했냐면 방통위원장, 방송통신미디어위원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예. 그러니까 좀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우리 방미통 위원장께서 예. 잘 좀 하세요, 김 교수님. 저랑 나이가 같더라고. 잘 하세요. 예. 제가 갔어야 되는데 거기를 이제 그분이 가셔가지고 일이 안 되잖아. 일이 지금 이거 똑바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익성 의무가 있으면 아니 이게 제대로 하세요. 법대 교수 출신이어서 이러시는 거예요? 좀 잘 좀 하세요. 예. 아니 근데 이제 제 옆에 네. 가장 훌륭하신 분을 네네. 이렇게 나를 연락 안 하고 그러니까요.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듣죠. 그래서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대통령 말씀이 이런 거예요. 지상파 그다음에 종편은 허가받고 방송을 하잖아요.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연합이나 연합뉴스, 맞습니다. YTN, 뭐 종편, MBC, KBS, 뭐 SBS 이런 데는 허가를 받고 하는 것이 그리고 보도 시사 채널을 운영하기 때문에 공정성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럼요. 예. 근데 그런 부분을 내팽개치고 뭐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편파적으로 보도하고 뭐 종편이 특히 그런 게 많잖아요. 요즘 뭐 연합, YTN도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둘 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경고하거나 아니면 재승인해서 탈락시키는 그런 걸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특정한 사안의 경우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검찰 편 말씀하셨는데 이게 그 꼭 민주 진보 정부 하에서 이 종편이라든지 보도 채널들이 방송을 하는 걸 보면 과거 윤석열 시절이거나 보수 시절 때 그것과 너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때는 뭐 정부 막 친정부적으로 막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지금 원래 저희가 바람 불기 전에 눕는 채널들이다 네네. 이런 표현들 참 많이 합니다만은 뭐 박근혜 때라든지 그리고 윤석열 때는 뭐 정부 쪽 보도만 나오게 되면 거의 뭐 윤비어천가 수준이었거든요. 그랬었죠. 근데 당시에. 이제는 민주정부 들어와서는 뭔가 좀 더 불리한 사안을 집중적으로 보도를 한다든지 네네. 예를 들면 특정
특정 뭐 법률 이슈나 사법적 이슈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나 뭐 조희대의 편향적인 보도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공익성의 의무와는 거리가 동떨어진 이제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보도이기 때문에 이런 보도 행태들은 방미통일위원장이 이제 바로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있죠.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정부 시절의 방통위도 제대로 일을 못했어요. 나름대로 결기를 가지고 아이. 그 내부에 계신 분들이 했을지 모르겠지만 안 했어요. 결과적으로 성과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없어요. 전혀 뭐 했는지 모르겠어. 앉아가지고 거기 앉아 자리만 차지하고 앉아가지고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네. 이재명 정부의 방미통위는 문재인 정부 시절의 방미통위와는 달라야죠. 달라야 할 것이다. 네, 그럼요. 성과로 말을 해달라.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생각을 해보면 문재인 정부 당시에 이제 네. TV 조선이라든지 네. 채널 A에 재승인 권한을 주는 것, 재승인 여부를 판단하는 문제에 대해서 네. 이미 과라 이었죠. 상황에서도 네. 그냥 그 내부에 있는 직원들이나 네. 이런 특히 이제 이 회사의 존속 여부를 그냥 너무 관대하게 평가해 줬던 전례가 있거든요. 맞아요. 왜 그때 권한을 쓰지 못했는가? 제대로 권한을 갖고 있으면 권한을 확실하게 쓰는 써야죠. 것도 방미통위의 역할인데 그렇습니다. 이번만큼은 좀 나이브해지거나 관대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좀 사람을 잘 써야 되는데 약간 걱정이 되긴 합니다. 제 옆에 중요한 분을 그러니까 가르쳐두고 있는데 좀 같은 얘기를 반복하게 그러니까 만드는 그럼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지금 몇 년째 지금 이게 뭡니까 지금? 그러니까 아마 친인척이라고 그러는가 봐. 제 별명을 PD가 내 별명 아니고 박 에디터는 알죠? 제 별명. 예. 그럼 모르니까 저런 얘기하죠. 친인척이라고 얘기하니까 안 웃잖아요. 웃어야 되는데. 진봉술사. 아이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프로그램 모토가 정치 효자예요. 제 별명이 예. 그 최욱이가 붙여준 별명이 있습니다. 아, 네네네. 이재명의 아들. 아, 친인척. 아, 그래서 안 부르는 거야. 아. 근데 친인척이라고. 근데 성이 최 씨. 심지어 나이 3살 차이. 아, 저보다 3살 많으십니다, 대통령께서. 네. 어쨌든 그래서 연락이 없으신 게 아닌가. 아, 그런 생각은 개인적으로 듭니다. 예, 동의합니다. 뭘 동의해요, 이 사람이. 아, 네, 계속 동의하겠습니다. 정치 효자. 예. 저는 교수님의 불효자 생각에, 같으니라고. 불효자 같아, 지금 하는 거 보면. 교수님의 생각에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덕수 얘기를 해봐야 됩니다. 왜냐면 오늘 한덕수 재판이 있습니다. 오후 2시입니다. 오후 2시에. 네. TV 생중계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생중계 선고기 때문에 네. 예, 지난 언제였죠, 그때가? 백대현 재판장의 윤석열 체포방해 혐의 관련된 네네. 선고와 동일한 방식으로 TV 생중계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아마 뭐 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관련된 거는 내란이라는 글자가 담겨 있는 네. 피고인의 혐의와 관련돼서는 지금 첫 선고이기 때문에 이미 일찍이 이 그동안 구형은 다 이루어졌는데 네. 내란 혐의와 관련된 선고는 지금 이게 처음이거든요. 처음이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15년 구형에 몇 년이 선고될 것인가도, 그러니까 양형 부분도 관심입니다만은 네. 내란에 대해서 위헌 위법적인 비상계 혐의에 대해서 이진관 재판장이 어떻게 판단을 할 것인가, 요 대목도 이제 관심이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이진관 판사가 재판을 하면서 네. 상당히 이 내란 세력들을 대변하는 변호인들로부터 이제 수모를 당하셨기 때문에 그랬죠. 맞아요. 그런 인간적인 분노를 담아가지고 15년 구형을 상회하는 선고를 혹시 내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들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네. 근데 하지만 저는 장담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될지 몰라요. 기다려봐야 돼. 믿을 수가 없어, 사법부는 어쨌든. 아니, 백대현도 사실은 읽을 때만 해도, 선고하기 전에 읽을 때만 해도. 내용은 퍼펙트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감경을 무슨 초범이라고, 이게 무슨. 아이, 참. 네, 그럴 어쨌든.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진관 판사의 기대치를 언론과 미디어가 이제 높여놓은 것도 사실인데, 네네. 저도 사실은 뭐 이진관 판사에 대해서 유일한 사법부의 최후의 보루다, 막 이런 표현을 한 적도 있습니다만은, 네. 이게 너무 좀 요즘에 이 판사님들이 보수적으로 판결을 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이번 선고만큼은 좀 백대현 재판장의 그것과는 좀 다르길 바랍니다. 그렇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속보가 하나 또 올라왔습니다. 네.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이 직접 말 올려주세요. 예, 너무 감사하죠. 이 대통령이 이제 기자회견에 종교의 정치 개입 절대 허용 안 된다. 반란행위와 같다. 예. 뭐 우리가 이제 신천지 통일교 계속 했는데 신천지 얘기했잖아요. 예. 이거 저희 방송을 보시는 것 같아.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종교의 정치 개입은 반란행위와 같다. 네. 옳은 말씀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신천지든 통일교든 반드시 처벌해야 되고 특검해야 되는 겁니다. 네네네. 이 정교 분리의 원칙을 언제부터 이 정당, 특히 이제
이 현 보수 정당이 어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이것을 알고도 받았다라고 하면 당연히 범죄고요. 당연히 범죄죠. 아까 처음에 제가 이제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이제 정당 해체 사유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이제 앞으로 있을 수사 부분들 뭐 이것이 이제 특검으로 나아가지 않아도 지금 합수본에서 나오고 있는 지금 우리가 앞에서 다룬 이 내용만 하더라도 그러니까요. 엄청 충격적이잖아요. 엄청 충격적이죠. 그러니까 이게 정치 개입을 이번에 원천적으로 네. 엄단하는 차원에서라도 네. 신천지 통일교회 종교단체를 해산하는 일이 그렇지. 있다고 하더라도 해야죠. 이것은 엄단해야 된다라는 대통령의 의지를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여서 이게 뭐 가능한 일입니까? 일본처럼 될 수 없잖아요. 그럼요. 그렇게 되면 절대로 안 되죠. 그리고 뭐 저는 종교단체가 이게 이단들은요. 교회는 그러니까 이거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뭐냐면 종교단체 해산이라고 얘기하니까 마치 무슨 교회를 핍박하는 것처럼 이렇게 또 몰고 가요. 일부에서. 교회는 법인으로 등록돼 있지 않습니다. 개교회는. 예. 어떤 교회도 법인으로 등록돼 있지 않아요. 그냥 교회만 운영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지금 이 대통령이 얘기하시는 법인이나 함은 이런 신천지나 아니면 이런 통일교는 법인이 있어요. 예. 사업을 하니까. 신천지도 보니까 무슨 세계 평화 어쩌고 저쩌고 무슨 법인이 있어요. 예. 가정 평화 어쩌고 저쩌고. 거기서 사업체 운영하죠. 무슨 뭐 여러 가지 사업하잖아요. 그 법인을 해산시키는 거예요. 네네. 근데 무슨 마치 교회를 핍박하는 거죠. 교회는 법인이 아니라니까요. 그거 오해하지 마세요. 이걸 또 국민의힘이나 보수 진영에서는요. 네네. 종교 탄압이라고. 아. 그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법인으로 등록돼 있는 그 법인을 해체하는. 그리고 법인은요. 원래 목적과 다르게 운영되면 해체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맞습니다. 그걸 하겠다는 건데 뭘 그걸 가지고 종교 탄압이라고 그래. 말도 안 돼. 이게 뭐 사단법인이든 네. 뭐 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뭐든 간에 네. 이게 다 지자체든 정부의 허가를 받고 운영을 그럼요. 하는 거기 때문에 응. 법인이라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원래 목적이 있습니다. 주 목적이 있는데 그 주 목적을 벗어나서 법인을 운영하면 당연히 당연히 처벌을 권한도 받아야죠. 좋지만 네. 해체도 자유인 게 또 네. 이제 우리 국가가 할 수 있는 권한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정치 개입은 이거는 엄단해야죠. 네. 자, 그리고 한덕수 얘기를 이제 다시 해볼게요. 네. 15년 구형이 됐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선고 결과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불구속 상태인데 요즘 보니까 뭐, 그 제보들이 많이 들어와요. 예. 돈가스 집에서 사진 찍혔다면서요. 뭐 이게 성북동에 있는 돈가스 집이라고 하는데 네네. 성북동의 돈가스가 맛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안 가보셨어요? 안 가봤습니다. 네, 성북동 쪽에 네. 맛있는 돈가스 집이 많은 것 같아요. 요장입니다. 오.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말년을 네. 이 국민 세금으로 급식 먹기 전에 맛있는 음식은 일단은 다 먹자. 네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주 유유자적하고 있는 모습처럼 그러니까. 국민들에겐 비춰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저 제목도 그렇네요. 지금 네. 등심 안심 고를 때냐. 네, 이런 맞아요. 비난을 받을 만하고요. 더불어서 뭐 웨스틴조선 서울호텔에 있는 맞아요. 거기서도. 입구에서도 목격이 됐다라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저는 근데 이런 걸 보면 네. 저들이 이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는 한덕수란 인물이 네. 뭔가 특별히 네. 제가 앞서서 표현했던 것처럼 내가 깜방에 가기 전에 구치소에 들어가기 전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야 되겠다는 그런 절박함 그래서 네. 나온 행위가 아니라 그럼 뭐예요? 일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상적으로 저렇게 살아왔다. 이제 시류가 어떻게 흘러가든 일반 대중이 그를 어떻게 평가하든 내가 어떤 혐의를 받고 있든 그냥 관심 없고 네.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기득권으로 그것이 어떤 자산이든 네. 뭐 예를 들면은 뭐 법률적으로 김앤장으로부터 비호를 받은 어떤 뭐 권력이든 간에 네. 이런 총동원해서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는 자신감도 있겠거니와 네. 두 번째로는 평상시에도 이렇게 유유자적하게 남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든 나는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 죄의식 양심의 가책 없이 돈가스 먹을 수 있고 호텔 헬스장 가서 수영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혐의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아무 이 양심에 거리낌 없는 한덕수 씨에게 혐의를 말씀드리면 2024년 12월 3일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윤석열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다. 그게 이제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고요.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은폐할 목적으로 윤석열 강희구 전 대통령실 부속시장과 공모해서 사후에 비상계엄 선포문을 서명했고 이걸 폐기하려고 했던 맞습니다. 거. 그리고 윤석열 탄핵 재판에서 위증한 거예요. 이렇게 물어요. 윤석열에게 계엄 선포문을 언제 받았는지 정말 기억이 없다. 이렇게 발언했는데 이게 위증한 혐의. 왜냐면 그 CCTV에 찍혔잖아요. 그렇습니다. 본인이 뭐 꺼내가지고 보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위증 혐의. 세 가지 혐의입니다. 그래서 이 혐의로 15년형이 구형이 됐는데 오늘 어떤 경우가 나올지를 지켜보도록 하고요. 예. 어제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대테러위원회 예. 거기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번 이제 가덕도 예. 당시 이제 민주당 대표셨죠. 예. 그 피습 테러 사건을 네. 테러로 규정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수사를 하기로 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죠. 국가 대테러위원회에서 네. 이제 심의할 수 있고 이것을 국가 공식 1호 테러로 이제 규정을 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재조사하고 수사하는 이제 일정이 남아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이 사건은 사실 이제 복기를 해보시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그렇죠. 당시 윤석열 정부의 수사기관 특히 경찰 쪽에서 네. 현장을 물청소하는 일이 해버렸죠. 벌어져요. 맞아요. 그랬었죠. 상상하기 힘든 일이 벌어지고 현장에서도 그때 천준호 비서실장 당시 비서실장이라든지 네. 김지호 대변인이라든지 이런 네. 분들이 이재명 당시 대표를 이제 보조하고 있었는데 네. 그때 사건을 빨리 수습하고 은폐하려고 했던 움직임들이 현장에서도 있었고 그 이후에 벌어지는 대목들은 더 기가 막힙니다. 제가 추정컨대 네. 국정원이라든지 네. 당시 대통령실이라든지 이 국민적 지지를 받는 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의 피습 사건을 네. 테러가 아니라 네. 그냥 뭐 이제 일개 그냥 아주 맞아. 작은 사건 정도로 그렇게 얘기했죠. 축소하려는 움직임이 보였고 네. 레거시 미디어뿐만 아니라 이 극우 매체들, 극우 유튜브에서도 네.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이 부산 민심을 뒤로하고 서울에서 수술을 받는다. 그리고 맞아. 그렇게 비판했죠. 헬기 갑질을 했다. 특혜다 뭐 이런 라는 얘기를 식으로 했죠. 특혜 논란에 붙여버립니다. 네. 그게 이틀이 안 걸려요. 48시간도 안 돼서 이재명 대표의 테러 사건을 그냥 단순한 사건으로 치부시켜버리고 축소시키는 네. 이것도 저는 그때 당시에 국가기관들이 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라고 봤기 때문에 네. 이 테러로 이제 규정된 이상 이런 대목들도 재조사가 들어가서 과연 뭐 정보사가 개입을 했는지 국정원이 개입을 했는지 아니면 뭐 국가안보실에서 개입을 했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조사를 해야 되고 그 정점에 네. 혹시 김태효 아, 김태효. 이런 사람들이 있진 않았을까라고 의심을 해 보고요. 왜냐하면 네. 워낙에 이게 이제 뭐 우리 교수님도 잘 아시는 인지전이라고 하죠. 인지전. 예, 사람들의 어떤 인식을 뒤흔들어 놓고 네. 여론으로 덮어버리는 이제 이런 전략을 마치 MB 때 그것과 동일한 전략을 폈기 때문에 네. 이번에도 그런 조사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고요. 박근혜 테러 때와 비교를 해보면 네. 굉장한 차이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박근혜 당시 대표가 커터칼 테러를 당했을 당했었죠. 네. 때 저는 종편과 네. 모든 이제 그 언론사들이 박근혜 대표의 테러를 보도하는 게 거의 뭐 일주일 열흘 갈 정도로 그때 이제 선거 시즌이었기 때문에 네네.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었는데 상당히 오랜 기간 다뤘고 그랬었죠. 거의 매일같이 뉴스를 켜면 박근혜 대표의 위안을 묻는 보도였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표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죠. 예. 그냥 비판만 했지. 예. 어처구니가 없어요. 비판하고 조롱하고 네, 그리고 비아냥하고. 네, 실제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 지금 감옥에 있는데 이 사람이 혼자 있냐 조력자가 있냐 이런 논란도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 그 사람이 일했던 사무실에 가보니까 뭐 이렇게 타겟 정해놓고 막 이렇게 찌르는 이런 훈련했던 흔적도 훈련도 있었고. 하고, 예, 훈련도 하고. 그럼 조직적으로 누가 개입돼 있지 않나 하는 배후 세력에 대한 논란도 많았었고. 네. 또 하나는 박선원 의원은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 창원의 공천을 받으려고 네. 김건희가 밀었던 사람 있죠. 김상민 전 검사. 이 사람이 국정원 법률특보를 했어요. 맞습니다. 그거 떨어지고 나서 맞아요. 기억나시죠? 네네네. 그래서 박선원 의원이 의혹을 제기한 건 보은 아니냐? 아니 보훈보다 네. 국정원에서 테러로 지정하는데 그 사람이 못하게 막은 게 아닌가. 실제 네, 그런 의혹이 있었어요. 예, 박선원 의원이 그런 의혹을 제기했었죠. 맞습니다. 예, 실제로 이거 테러로 지정하게 되면은 윤석열 정부의 수사기관들이나 국가기관들이 감당해야 되는 어떤 뭐 정치적인 무게라든지 네. 또 응당적 성과를 내놔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을 텐데 아예 그렇죠. 끝끝내 테러라고 인정조차 하지 않았죠. 안 했죠. 예, 참 맞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럼 무청소는 왜 빨리 그렇게? 증거인멸이지 증거인멸. 그렇죠. 그리고 그때 그 테러를 당했을 때 입었던 와이셔츠 예. 버려가지고 나중에 맞아요. 찾아왔잖아요. 예, 맞아요. 예. 참나. 그게 얼마나 중요한 증거입니까? 그게 어떤 피해를 당했니? 그리고 나무젓가락 얘기하고 그때 맞아요. 기억나죠? 나무젓가락 그리고 뭐 진짜 인간도 아니에요, 나무젓가락이라고 인간도. 이야기한 놈들은 그나마 양심이 있는 놈들인데 뭐 자작극이다. 그런 얘기도 했었죠. 예, 뭐 어떤 놈은 또 긁혔다 뭐 이랬잖아요. 네네. 진짜 인간 같지도 않습니다. 어쨌든 그런 사람들. 자, 오늘 보니까 또 장동혁이 슬슬 이제
중단을 하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 보좌진 협의회에서 국힘 보좌진 일동이 장동혁에게 단식을 중단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고요. 장동혁 옆에서 단식을 동조했던 사람 아시죠? 김재원. 김재원. 언제부터 한 줄 아십니까? 이번 주 월요일부터 했습니다. 그런데 그만뒀습니다. 아 진짜요? 김재원이. 아니 잠깐 오늘 수요일인데 이 정도면은 그냥 단식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아, 72시간 단식도 해요. 그러니까 김재원 최고위원은 오늘 단식 종료를 선언하면서 예.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식으로 몸이 손상되면 예. 더 이상 투쟁을 하기 어려워진다. 여기 이유예요. 장 대표에게도 예. 단식을 중단해달라. 예. 그러니까 3일 해보니까 힘든가 봐. 야 근데 이거는 단식이 아니죠, 교수님. 뭐라고 그래야 되죠 그러면? 이거 간헐적 단식이라니까. 72시간도 한다니까요, 진짜. 단식 유튜브 찾아보세요. 단식하시는 네네. 분들 네. 24시간, 48시간, 72시간 이렇게 나눠가지고 진짜 그 몸에서 독소 뺀다고 단식도 하시는데 이거 하고 그만둘 거면 하느니 마느니 한 일을 그럼 왜 휴작을 했어 그러면? 보여주기식입니까? 공천 받기 위한 경북도지사, 포항시장 뭐 뭐든지 해야 되니까 장동혁 대표에게 어쨌든 네네. 마일리지라도 황당합니다. 당성 마일리지 쌓기 위한 그런 전략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그리고 보니까 또 재선 의원들은 이렇게까지 얘기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출구 전략이 필요하잖아요. 이제 예. 시간이 지나가면서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 예. 김재원 최고위원도 3일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만약 장동혁 대표는 이제 6일인가 7일째 되니까 예. 본인도 이제 몸이 약간 좀 힘들어지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 출구 전략을 찾으려고 노력을 할 텐데 그 재선 의원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그래요. 통일교뿐만 아니라 신천지 받자. 그 국민도 그렇게 원하고 있는데 받고 그리고 예. 단식 풀고 예. 그러면 되지 않냐. 뭐 상당히 합리적인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아까 우리가 얘기 나눴지만 맞습니다. 신천지를 자꾸 피하는 게 그게 더 의심스러워요. 왜 그걸 안 하려고 하는지 예. 하면 되는 거를 예. 신천지는 왜 안 하고 통일교와 신천지 뭐가 다른데요? 아니 그러니까 종교가 정치에 개입한 사건 사실로만 본다면 두 개 다 똑같은 거잖아요. 둘 다 기성교단에서 이단 사이비로 알려지고 있고요. 성경의 그 번역본이 예.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무슨 갑자기 아멘이야.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들어봤던 것 같습니다. 예, 킹 제임스 버전. 예. 장동혁이 그렇게 얘기했다는데 여기 우리 작가가 보내준 게 있는데 예, 잠깐만요. 킹 제임스 버전. 예, 버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요게 큰 글자 성경이라고 돼 있고 예. 앞에 보면 보이세요? 예, 킹 제임스 제임스 성경 성경. 네, 이렇게 돼 한글 있죠. 써 있네요. 네. 큰 글자 성경. 그러니까 눈이 안 좋은가 봐. 큰 글자 성경을 보는 거 보니까. 예. 근데 킹 제임스라는 거 하는 건 버전, 그러니까 성경이 번역된 버전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저건 영어로 번역된 거죠. 킹 제임스, 그러니까 제임스 왕이라는 얘기잖아요. 예. 제임스 왕이 16세기에 예.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서 학자들을 모아놓고 성경을 번역을 시켰어요. 예. 그때 번역된 버전이 바로 저 킹 제임스 버전이에요. 16세기. 근데 이제 저거를 물론 교회 다니는 사람들마다 또는 목사들마다 약간 차이가 있긴 하지만 저걸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킹 제임스 버전을 봐야 된다. 왜 굳이 고집하죠? 왜냐하면 저게 정통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근데 정통파. 16세기에 번역됐으니까 영어도요. 시간이 지나면서 좀 더 편하게 바뀌고 안 쓰는 고어들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그쵸. 16세기에 만약에 우리가 한글을 그때 썼던 한글과 지금의 한글 내용 보면 그때 의미가 다른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걸 계속 고집을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저게 일반인들이나 현대인들이 읽기가 어려워서 예. NIV라고 그래요. New International Version이라고 해서 예. 새롭게 19세기에 예. 3세기가 지난 이후 19세기에 다시 성경학자들이 모여서 저거를 이제 번역을 다시 했어요. 예. 근데 이제 번역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그 성경이 66권으로 돼 있잖아요. 예. 이게 종교 시간이 돼가지고 좀 그런데 어쨌든 아멘! 66권으로 돼 있거든요. 예. 근데 그 모든 성경이 발견된 시기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오해를 하시면 성경이 그냥 한꺼번에 딱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예. 파피루스라고 이렇게 종이에 적어놓은 거 있잖아요. 예. 요게 어떤 건 굴에서 발견되기도 하고 어떤 데는 어디 사막에서 발견되기도 하고 이래요. 그거를 다 모아가지고 하나의 책으로 만들어 놓은 게 지금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예. 성경에 있는 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또는 신약기관, 마태복음, 뭐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게 발견된 시기도 다르고 그 다음에 출처도 달라요. 예.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긴 한데. 그래서 근데 킹 제임스를 본다. 그렇지. 정통파를. 그러니까 정통파라고 하는 건 16세기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16세기 이후에도 관련된 자료들이 발견이 됐어요. 예. 그럼 19세기에 인터내셔널 버전, 그러니까 NIV, 뉴 인터내셔널 버전이 생길 때는 요 16세기, 19세기 사이에 발견된 여러 자료들을 참고해서 예.
사실이 다른 건 빼고 새로 집어넣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업데이트를 했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그러면 어떤 게 더 성경에 가깝겠어요? 후자가 더 후자에 성경에 가깝죠. 가깝죠. 예, 예. 근데 지금도 저렇게 끝까지 저게 정통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저거는 이제 저게 보면 우리 현대는 잘 쓰지 않는 용어들도 많아요. 아. 그래서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많고. 아, 제가 보니까 저 책 색깔이 굉장히 저 종이가 누렇잖아요. 아니, 누렇잖아요, 저게. 예, 저걸 누런 걸 보니까 지지자분이나 아니면 주변에 네, 아니면 네. 실제 저 킹 제임스 버전을 네네. 뭐 아버님이 목사 아닙니까? 우리 뭐 저희 그래요? 장동혁 대표의 아버님이 목사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예. 그 워낙에 이제 골수 기독교 집안이어가지고 네. 저거를 아주 오랜 기간 봤다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는. 뭐 그럴 아니 수도 종이 있겠지. 색깔이 너무 누래. 저런 성경이 어딨어? 요즘엔 새하얗게 나오던데. 너무 누렇잖아요. 근데 이제 그리고 더 황당한 이제 뭐 저 성경 버전 그 정도 얘기하고 또 너무 종교적이니까. 아멘.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본인이 말씀한 장동혁 지금 대표 아버님이 목사고 본인도 독실한 신자라잖아요. 네네네. 근데 신천지를 왜 이렇게 보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게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정말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신천지는 교회에서는요. 교회 가면 다 붙어 있잖아. 신천지 출입을 금합니다. 네. 왜냐면 신천지가 하는 일이 교회 들어와서 교회를 파괴하는 일을 하거든요. 파괴하고 포교하고. 그렇죠. 그래서 자기들이 접수를 해버려요. 네. 그렇게 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신천지는 정말 나쁜 집단들이에요. 예. 그런데 그 신천지를 특검하자는데 방해하려고 단식을 해. 예. 이게 뭐 하는 행동입니까? 그러니까요. 안 맞잖아요. 안 맞죠? 금식 기도를 하려면 신천지 하게 해달라고, 특검하게 해달라고 금식을 해야지. 그렇습니다. 논리적으로 참. 우리가 잘못한 일을 우리가 스스로 구할 테니 네. 양쪽 다 받겠다 이렇게 나와야 정상일 텐데 통일교든 신천지든.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이제 언론 보도의 이제 흐름을 봤을 때 네. 재밌는 거는 CBS 노컷뉴스하고 네. 국민일보가 네네. 신천지 보도를 아주 그냥 열심히 하죠. 열심히 하고 네, 있습니다. 거기는 그럴 수밖에 없는 뿌리가 있기 때문에. 아니 그리고 맞아요. CBS 노컷뉴스는 원래 통일교 특검, 통일교와 관련돼 가지고 특검이 여러 이제 수사 정보들을 많이 이제 오픈을 했을 때 네네. 그때도 CBS 노컷뉴스는 신천지와 관련된 보도를 계속 하고 있었어요. 맞아. 주목을 하지 않으셨던 분들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정도로 CBS와 국민일보는 이단 신천지를 혐오합니다. 혐오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쪽 보도를 보면 네. 그 정도의 진정성이 좀 느껴진다. 맞아요. 예, 오늘 보도를 보니까 CBS하고 네. 저기 국민일보 보도가 꽤 두둑하니 네. 신천지와 관련된 보도를 아주 정확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고사 이제 한 3분 남았는데 뭐 속보 올라온 거 있습니까 혹시? 예, 뭐가 뭐, 지금 이제 대통령께서도 뭐 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것은 이제 쉽지 않은 문제라고 일단은 왜냐면 말씀을 최근에 이제 하신 지방 것 이전 같고요. 논란이 좀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아마 안 옮길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왜냐면 네. 공사가 어느 정도 진척이 돼 있고 그런데 갑자기 이걸 옮기게 되면 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니까. 예. 그리고 네. 이제 뭐 K컬처와 관련된 부분들도 다시 한번 또 강조하고 네. 계시는 것 같고요. 네. 이 광역 통합과 관련돼서는 지선 전에 네. 하는 것이 맞죠. 기회다라는 그럼요. 그렇게 표현을 하죠.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단은 할 수 있는 데부터 일단 통합을 해나가고 그 다음 단계로 가야 5급 3특이 완성이 되기 맞아요. 때문에 일단 지금 얘기 나온 대전 충남과 광주 전남은 좀 해달라 하자라는 방향으로 계속 강조를 아니,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하면 다 뽑아놓고 예를 들어 생각해 보세요. 대전시장, 충남지사 뽑아놓고 합쳐. 그럼 합치겠어요? 그렇죠. 4년 임기가 있는데 그 사람들 안 하죠. 네. 지방자치단체장은 어떻게 할 거예요? 자기 4년 임기 있는데 그 전에 해야 돼요. 지금이 적기죠. 그거 못해요. 네. 4년 뒤까지 미뤄져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해야 돼요. 지금 네, 네. 지선하기 전에 해서 통합단체장을 뽑아야지. 예. 이미 선거 끝난 뒤에는 못 한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박영식 예. 에디터가 예. 대전시장이 됐어. 예. 합쳐. 그럼 합치겠냐고. 나 대전시장인데 안 되죠. 4년이 보장돼 있는데 왜 합쳐? 끝날 때까지 누가 합치겠어요. 말도 안 그렇죠. 되는 주장을 그러니까 하고 이제 있는 거죠. 이번이 좋은 기회고 그렇죠. 지자체 간에 합의를 했다라고 하면은 그대로 일단은 그 합의를 이행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저는 차제에 좀 지방선거 때 네. 지금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가지고 정치권에서는 개헌 논의도 있거든요. 변호 있죠. 그래서 이게 개헌의 폭을 넓힐 게 아니고 최대한 좁혀서 할 수 있는 것까지 합의를 했다면 원 포인트든 투 포인트든 일단 개헌을 국민투표 붙여보는 것도 네. 저는 이번 지방선거 때 뭐 그 어떤 국가 세금을 좀 아끼는 측면에서도 그렇고요. 기회도 기회고 시기도 시기고 대통령의 공약을 보더라도 네. 개헌을 조금
앞당겨 보는 게 지방선거 때 같이 해보는 게 어떠냐라는 생각이 저는 있어서 네. 그 논의도 함께 해주셨으면 뭐 좋겠습니다. 오늘 그런 질문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아, 그렇군요. 예, 아직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아직 안 보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박영식 에디터와 함께 정말 빠르게 달려왔습니다. 아 지금 거의 예. 최진봉 교수님이랑 하다 예. 보니까 1시간 동안 랩을 하는 그런 그러니까 느낌으로. 랩을 하는 느낌으로. 어제 그 제가 예. 방송을 봤는데 김용민. 그랬어. 그랬어. 이렇게 약간 좀 속도가 역시 뭐 두 목사님은 너무 보는 걸로 즐겁지만 네네. 예, 제 속도와는 맞지 않았어. 안 맞았죠. 그리고 최 교수님의 속도가 네. 안 맞는 그런 느낌이 좀. 김용민 목사가 네네. 약간 느리죠. 네. 네. 뭐 그래도 저는 잘 맞춰줍니다. 누가 나오든. 그래서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네, 박영식 에디터님 오셔서 또 신년 기자회견 관련된 얘기, 또 최근에 신천지 관련된 얘기, 한덕수 문제까지 잘 풀어봤고, 이제 오늘 2시에 선거가 나오니까 선거 나오면 내일은 그 내용 좀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고요.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그런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까 뭐 얘기하셨듯이 백판사 보고 너무 그냥 실망을 많이 해서 별로 예. 기대는 안 합니다. 기대감이 높으면 실망이 커지니까 일단 낮게 기대를 하고 좀 더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누가 나오면 정해졌나요? MC 부. 부승찬이 온답니다. 내일 부승찬과 함께 제 동생입니다. 지역구입니다. 지역구. 지역구. 응. 네. 용인 지역구. 내가 그 선거 때 가서 지지 연설도 해주고 이랬어요. 차에 올라가지고. 훌륭하신 분이죠. 부승찬이. 그래서 부승찬이 제 동생이면서 제가 사는 지역구의 의원입니다. 예. 제가 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싸움을 잘하시는 분. 싸움 잘해요. 예. 싸움을 잘하시지 않을까 무서워 싶습니다. 죽겠어. 가끔 진짜 네. 저 시기 말이야. 예. 자신 있어. 잘해라 부승찬. 부승찬. 예, 자신감 잘해라. 선생님. 알겠습니다. 예. 자, 우리 박영식 에디터와 함께했던 시간을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내일은 11시입니다. 11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하루